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방첩사 서버 이거 사진 찍어 갔다는데 복제해 갔다는데 손 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걱정을 문하나가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을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요? 누가요? 국방부가 국방부가 들었대요? 국방부도 듣는 아, 손작가 그래서 TV군요. 국방부가 나서서, 왜냐면 국방부가 나서야 되는 거는 선관이나 검찰은 못 믿어요. 근데 국방부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 주체가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증거인멸에 관련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강화해서 군내 증거 인멸을 막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꾸리고 있는 자체 수사팀이 있는데요. 이 수사팀에는 과학수사연구소의 팀장을 포함한 디지털 수사관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계엄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들의 디지털 장비 분석에 집중을 해서 계엄 작전과 관련한 흔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0명 정도의 IT팀이 들어갔다라고 방첩사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동원된 숫자에 비해서 10명이다. 나머지 뭐 정비 인력이었다고 하는데 안 믿기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걔네들이 이 서버를 확인하고 서버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사진 찍어서 당신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사진이 존재한다는 거를 바보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현재 군 안에서 지금 있는 이런 쿠데타 개입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를 느끼고 내부 제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서버에 손을 댔거나 만일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내부 정황이 있으면 군이 입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군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합동수사해갖고 내가 우리 보낸 애들 보낼게. 거기 들어갔다 온 애들 도로 보내가지고 증명할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손 안 댄 거야.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윤석열이 그냥 모든 지네가 졌던 선거는 전부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상한 피해망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를 이기면 조작하고 지면 조작 안 합니까? 쥐가 들어와서 3승 1패잖아, 현재까지. 응? 총선 전에 다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작 아니에요? 그건 조작 아니냐고. 그거는 조작된 게 아니라 이것만 조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걸 갖고 뭔가를 검찰을 동원해 갖고 민주당한테 선거 부정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이젠 CR도 안 먹히게 됐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과거에 부정선거 대책단도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네. 대통령 되기 전에부터 그랬다는 거죠. 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인데요. 윤석열 캠프가 부장선거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까지 별도로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 당일인 경북 경주시 유세나 사전투표 끝난 다음 날인 경기도 의정부 유세를 봐도 사전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타파가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인터뷰와 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캠프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거의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특히 문건 3페이지를 보면 부정선거 검증 과정은 서버 확보,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서버가 뭔지는 알까요? 로그인이 뭔지는 알까요? 이거 옆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 로고 기록만 확인하면 그 조작된 거 다 알 수 있는데 옆에서 누가 찌부리니까 그대로 알아듣고 그거 쉬운 걸 못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서서 해야지. 이 지랄을 떨면서 그 배우로 양정철을 지목했다.
야, 니네 같은 편 아니었어? 야, 양정철 잡아다가 고문해서 좀 알아봐 봐봐. 양정철이 진짜로 서버를 조작하고 부정선거에 관료가 되니 왜 어렵게 이런 걸 뒤져? 양정철이 자백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니들 잘하잖아. 어? 이게 자백 조작해가지고 걔가 그랬더라 이러면서 영장 청구하고. 그 양정철은 응. 그래 내가 그랬어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그거 다 시켰어 그렇게 해갖고 그걸 만드는 게 훨씬 쉽지. 그거를 방첩사를 시킨다고 거기다 권한을 몰아주고 대통령을 몰아주고 2년을 기다렸다 이걸 때려잡어? 애초부터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 이미 검찰에서 몇 번을 밝혀도 밝혔겠지. 어? 문재인 정부 수사를 그렇게 해놓고 양정철은 왜 안 팠니?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양정철이 힌트를 줬다고 봐야 돼요. 저는 진짜 양정철이 왜 끼어 있을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지들 같은 편이거든요. 근데 맨날 거기 모여갖고 고스톱 치고 술 먹었다며? 니들 같은 편이고 결국 니들 저기 뭐야 윤석열 검찰총장 시키자고 한 것도 양정철이라며. 응?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박선원은 도대체 이 양반은 빨대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계엄 그 다음 날에도 7공수와 13공 나 7공수라고 학을 떠는데 칠공수. 광주에 내려가 7공수인데 7공수와 13공수의 준비 명령을 이미 하달하고 있었다라는 추가 폭로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국회만 장악했으면 전국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뉴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 2일차 계획도 짜여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지휘통제실 전자명령 시스템을 통해서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 준비가 3월 달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숟가락을 제가 좀 얹자면 제가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8월 한 15일 남짓 그때쯤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현이 국방장을 오면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죠. 김민석 의원이 9월 3일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하고 저 누가 먼저 얘기를 했냐? 김민석 의원이 내 방송을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박선원 의원이 3월 달부터 이 조짐이 있었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국감 할 때부터 청문회 할 때부터 계엄 관련해서 하지 마라. 계엄 관련해서 있더라도 동조하지 마라는 얘기를 3월 달부터 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자, 계엄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알았던 분은 박선원 의원에게 그 자리를 물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저는 이제 다시 원초적으로 주장해요. 김용현이 사상장군 안 될 때부터 계엄하려고 그랬다는 주의자로 저는 그 주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첩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인사 과정이라든지 회의 과정이라든지 주변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내부자의 동향은 정무수석이 됐든 아니면 국정원 안에서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피감기관 안에서도 김영원의 이와 같은 짓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계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조신호를 계속 줘왔는데 이거를 그동안 개무시해왔다는 거죠. 관련해서 무인기 관련한 그러니까 북한에 삐라를 뿌렸던 무인기도 우리 군이 실시를 한 게 맞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게 김영현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 사용됐던 무인기를 지난 주말에 컨테이너에 집어넣어갖고 불이 불태워버리는. 네. 그러니까 물론 화재로 소실됐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원인을 났죠. 알 수 없는 화재로 완전 소실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불이 그 환풍기 쪽에서 났다네요. 예. 환풍기 쪽에서 난 불이 어떻게 퍼졌길래 철제 컨테이너 안에 실어놨던 모든 드론과 발사체와
운용 장비들이 다, 기기들까지 예. 다 그렇게 됐을까요?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지난 8일 군의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장비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은 이 화재 사건이 지난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군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은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전으로 난 화재로 3억 원이 넘는 드론과 장비들을 다 태워 먹었으면 이게 다 감빵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상시적으로 정찰용으로 쓰는 드론이 컨테이너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으며 자 감전으로 탔는데 왜 드론만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만 탔겠냐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드론을 운영을 하고 이게 개인 부대 그러니까 개인 부대마다 정찰용 드론을 한 대씩 다 나눠줘요. 비상 상황에 군 작전에 쓰라고 나눠주는데 개별 부대에 있던 드론이 아니고 드론 사령부 산하에 운영되던 진짜 핵심 관리되고 있던 드론이 국방장관의 위법한 명에 의해 갖고 사령관의 제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가고 삐라를 뿌렸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민간 드론이니 어쩌니 개소리를 해가면서 쉴드 쳤잖아, 국회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물풍선은 날아오지도 않은데 오물풍선 핑계로 군부대 비상소집 다 걸어놓고 왜?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오물풍선을 북한이 보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비상계엄 관련한 출동 준비는 11월 말 9월 초부터 9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부 다 전달이 됐었다는 거야. 출동 부대들한테 핑계가 오물풍선이었다는 거지. 따라서 제가 주장한 대로 1차적으로 원점 도발 포격에 대한 시도가 합참회의에서 배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이 핑계로 가지고 사실은 2차로 쿠데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군에서는 2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거고 계엄 시도가 있었던 거고 지금 검찰은 이걸 덮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윤석열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제3의 친위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